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선입니다. 오늘은 박주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평구 갑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국회의원입니다. 물론 저는 이 사람을 뽑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 저는 여기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였는데 소위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됐습니다. 이 사람 선거운동을 세월호 유족들이 해줬습니다. 이 사람 국회의원 되고 나서 2016년도에 국회에 입성했는데 이 사람 국회의원 되고 나서 막 국회에 쓰러져 자고 막 초췌한 얼굴로 공개 석상에 등장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지갑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처럼 하고 다닌다. 근데 이게 본인은 좋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를 꿈이 가꿀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거지갑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박주민이 오늘 오후에 한참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 지속될지 아니면 오늘 여기서 일단락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뭔 논란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월세 보증금을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의 5%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명시하는 그 한도 내에서 보증금과 뭐 월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상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게 2020년 6월 1일인데 정작 본인은 그 한 달도 안 돼서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갖다가 신규 계약을 맺는데 당시에 전월세 전환율 4%보다 한참 뛰어넘는 9% 가까이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실이 최근에 오늘 밝혀져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박주민의 별명을 갖다가 거지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거지는 아닙니다. 이 사람 재산이 꽤 있습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청구 2편한 세상 건물 아파트 84.95제곱미터. 이게 지금 시세로는 한 14억 정도 합니다. 문재인이 집권을 할 때 2017년쯤에는 한 6억 얼마? 이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한 14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전세 임차권도 있고 은평구 녹번동 레미안 베라힐즈에서 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도 한 1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지는 아닙니다. 재산이 상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전월세 인상액을 갖다가 5%로 상한선을 두는 그걸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바로 21대 국회 박주민의 첫 법률 발의안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서 2020년 7월 3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소재 청구 2편한 세상 아파트 84.95제곱미터 이 아파트를 갖다가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의 계약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으로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약 내용이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보증금 1억 원으로 낮춘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월세를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받아야 될 월세가 과연 얼마냐? 이거를 구할 때 바로 적용되는 게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상 당시의 전월세 전환율 최고치는 4%였습니다. 그러면 이 최고치를 적용했을 때 박주민이가 보증금 3억 월세 100만 원짜리를 보증금 1억으로 낮출 때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월세는 167만 원입니다. 167만 원. 그런데 박주민은 보증금 1억 원에 185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4%가 아닌 9% 이상 올려받았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 박주민이가 한 거는 신규 계약입니다. 박주민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거 내용은 뭐냐면 계약을 갱신했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 월세 계약 갱신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이 박주민이가 대표 발의한 그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박주민의 아파트는. 그리고 법적으로는 박주민의 행동을 갖다가 따져 물을 내용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도의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아니, 자기가 낸 법률안과 배치되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박주민은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초선인 시절에 20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세입자가 월세 3기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는 한 집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에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정작 자기는 자기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4%일 때 9% 이상 더 올려받는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논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불과 지금 며칠 전에 김상조 사건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은 어떻게 매일같이 거의 이런 식의 내로남불 논란이 생깁니까? 정말 신기한 정권입니다. 이 박주민이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내놨던 그 제안 이유를 읽어보면 더 모순됩니다. 더 이율 배반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안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 부담이 심한 단순히 임차 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민간 소비와 내수 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되어 사회 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을 뿐더러 후속 세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 가구의 고통, 우리 경제 민간 소비와 내수 경제의 위축, 우리 사회 계층 간 위화감 심화, 사회 통합에 큰 장애, 후속 세대의 재생산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7가지입니다. 7가지. 박주민이가 내세운 제안 이유만 7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하기 때문에 5%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법률안을 냈던 사람이 한 달도 안 돼서 자기 아파트는 9% 올려받는 기준은 4%인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는 그런 신규 계약을 맺었다. 비판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율 배반적 행태를 말입니다. 남의 재산에 대해서는 너네 5% 이상 절대로 올리면 안 돼. 너네 그거 법적으로 이제 불법이야.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런 법안을 갖다가 내놓고서는 정작 자기 아파트는 9% 이전에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월세를 좀 더 받고 싶어요. 1억에 185만 원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참 힘이 빠집니다. 솔직히 힘이 빠집니다. 남의 재산은 그렇게 가볍게 보고 자기 재산은 전월세 전환보다 자기가 낸 법률안 그 내용과 배치되는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주민이 이제 논란이 불거지자 박주민이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해명합니다.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신규 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말합니다.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시세가 당연히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기자한테 전화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얘는 월세가 지금 185만 원에 임대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세는 지금 현재 한 205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주민 주장에 따르면. 근데 자기는 미안하다. 지금 시세가 205만 원인데 당시 시세가 205만 원인데 나는 185만 원에 계약해서 겨우 20만 원 싸게 했네. 좀 더 싸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진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거 안정을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사람의 글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글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박주민의 해명이 사실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바로 발견을 한 건데, 너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주민 측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아직 그 관계자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서 반론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론이 들어온 대로 그 또 후속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제가 월간조선 온라인 기사도 또 쓸 예정인데, 일단 지금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반론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확정된 건 없다. 다만 아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박주민이 시세보다 싸게 계약했다. 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과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린 이 표는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그 화면에 이렇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어 보시는 게 박주민의 재산 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청구 2편한 세상 건물 전용 면적 84.95제곱미터 아파트가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20년 7월 3일 84.95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 6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박주민의 아파트입니다. 박주민의 아파트인데 국토부 실거래가 월세 시세를 살펴봤습니다. 월세 시세가 얼마냐? 이겁니다. 이 빨간 테두리 쳐진 거 180에 205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주민이가 지금 시세는 205만 원인데 내가 185만 원에 계약했으니까 시세보다 20만 원 낮게 계약했네. 내가 생각보다 싸게 안 했네. 그래서 미안하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위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2021년 3월 26일이 시세 갱신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민이는 2020년 7월 3일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세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또 시세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세라는 거는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똑같은 물건이 얼마에 팔렸냐. 그게 바로 시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시세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 2월에 박주민은 2020년 7월에 계약을 한 거고 2020년 2월에 똑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보증금 1억에 월세 185만 원으로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세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7월 3월 여기 이렇게 7월 3월 돼 있고 1억 보증금 그 다음에 월세 시세가 19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값은 172, 최고값은 195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박주민은 이 최저와 최고의 중간 정도 되는 가격, 그 시세에서 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박주민이가 이 페이스북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내가 20만 원밖에 싸게 안 했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시세대로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면은 시세보다 20만 원 싸게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시세대로 계약을 했다. 그겁니다. 근데 왜 해명과 제가 보여드린 이 표들과 왜 이렇게 배치되는 정황이 발견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박주민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20만 원을 싸게 하든 100만 원을 비싸게 하든 그거는 상관없다 그겁니다. 남의 재산이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남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별소리를 다 했던 사람, 남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섭을 하려고 했던 사람, 이 정작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게 시세대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로남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매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